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태 지금 계속 해놓고서나 변기 모드로 안 나가지고 다시 또 합니다. 자, 묘월의 병화, 묘월의 병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묘를 내가 이제 그 신묘월 있죠, 신묘월에 신묘월에 내 운세를 내가 새로 하려니까 또 이상해지네요. 야태하다가 이러더라고. 녹화할 때 어젠 때는 이것도 안 꽂고 어젠 때는 이것도 마이크도 놓고 어젠 때는 또 변기 모드랑 전화가 오니까 다시 오고 그래서 이 묘월에 신묘월에 올해 이 묘를 직독을 내가 한번 말씀드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 거야 아마 묘 이런 월에도 이렇게 온다고 내가 잊어버릴까 때문에 이걸 적어놨네 여기다가. 어제 며칠 전에 묘월 신묘월 운세 한 거 있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이제 묵었던 물건을 많이 팔아치우는 월도 된다. 이때는. 그러니까 또 이사도 많고요. 이런 때 보편적으로 보면 근데 뭐 그죠? 이게 직독이란 말이니까 묘월에도 이렇게 연관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큰 이득은 아니다. 그죠? 이익 보는 거는 좀 조금씩 버는 거는 괜찮은데, 그리고 이때 이제 인테리어, 기획, 장식, 건축, 건설,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또 괜찮지, 그죠? 그리고 어린애를 기르는 뭐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것도 또 이제 또 괜찮다고, 이 월에는. 이때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음식, 옷장사, 섬유, 의류, 이런 사람들도 이제 이 월에는 이런 흐름이 많이 타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묘의 직독을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주에 있어도 그러고 운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묘에 대해서 특성을 이제 알았어. 그래서 묘월이라든지 내가 사주에 묘가 있다든지 대운에 또 묘대운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이 직독하는 거를 잘 머릿속에 넣으셨다가 한번 추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병일간 있죠. 병일간. 병의 이제 한번 성정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도 누차 이제 뭐 수십 번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병인 일주를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일간만 하나 가지고 지금 보면 이 태양은 있잖아요. 태양은 크게 밝히잖아. 그죠? 크게 밝힌다. 태양은 모든 것을 밝혀주잖아. 그리고 태양은 유아독존. 태양은 하나잖아. 그래서 그 마음은 하늘인데 그지? 현실에 또 안 맞잖아요. 현실의 괴리성이라구나. 그러지. 마음은 하늘인데 현실에 안 맞으니까 상당히, 뭐라고 해요. 좀, 자기 나름대로의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이지. 뜻과 같이 안 되면. 그러죠. 그 다음에가 또 태양은 자기 속성이나 기질을 또 거의 감출 수가 없다. 이게, 그지? 모든 걸 밝힌단 말이야. 밝히고. 그래서 뭔 때, 무슨 때, 그때, 병년인가? 그때 아마 전직 대통령도 그때 문제가 밝혀져가지고, 무슨 년인가? 그때 아마 다 수사가 들어가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다. 그리고 이 병일간은 폼생폼이지. 태양은 유가독존 하나니까. 그리고 빨리 변해. 그리고 태양은 또 이렇게 싹 혔다가 또 서산일락으로 또 싹 치잖아. 그지? 그러니까 변색도 빨리 되고, 그지? 그리고 또 비밀을 못 지키는 것이 있어서 구설수에 또 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병일간들이 밖에는 겉으로는 밝은 것 같으면서도 그 내면적으로는 수심이 좀 있다. 이렇게, 그지?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밖에서는 폼생폼사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그래도 약간의 힘이 있더라. 이렇게. 그게 양면성이라고 볼 수가 있지. 밖에는 폼잡하지만 안으로는 그런 것이 좀 있더라. 이렇게 병일간에 대해서 이 정도 이제 좀 알아놓으시면 또 괜찮은데 그 일주일에 보면 더 나중에 자세히 나오지. 그래서 요즘에 참 그분이 아까도 내가 녹화다 다 치워졌는데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참 맑은 분이에요. 자비로울까? 자비롭다고. 내가 그래서 댓글도 한번 올렸는데 자비롭게 학문을 이렇게 참 후학들을 위해서 가리키고 보면 참 그러니까 구독자도 많더라고. 실력도 괜찮고 그 정도 실력이면 뭐 진짜 뭐 웬만한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상담료 해갖고 3만 원 써놨는데 그 사람은 완전 전혀 뭐 그런 것이 없고 일주일이라는 책도 펴내서 내가 그 옛날에 일주일은 그 녹화한 것도 내가 계속 봤어요. 다 봤어요. 지금 두 번째 주 저도 지금 보고 있어요. 나름대로 또 나름대로 보고 있고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10년, 15년, 20년 또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이거는 진짜 공부 안 하고는 안 된다. 내가 기초반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하루에 10시간씩 처음에는 그런 각오 없으면 아예 하지 마라. 내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분 거를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동화 선생님이라고 또 이제 그 사람도 참 전화도 통화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 것도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 일단 선생이 밝은 분은 거를 봐야 돼. 그래서 그분 거를 보면 상당히 사주 학문에 발전이 있으리라 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나 얼굴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지만은 내가 이제 보면 서로 이제 유튜브 강의하는 사람 또 역수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은 상당히 맑은 분이더라.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화사주하고 행복한 피클인가 있어요. 피클만 쳐도 나와요. 행복한 명리 피클. 피클이 행복한 명리인가 보다. 맞아요. 예. 자꾸 깜빡깜빡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걸 한번 꼭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 여러분들은 지금 완전히 저거예요. 옛날에는 이 공부할 때 있잖아요. 정보도 모르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막 그랬어요. 옛날에는 동영상 강의 한번 보는데 300씩 그렇게 들어가고 막 그랬다고 저한테 공부할 때는. 또 책 사봐야지. 요즘에는 또 선생님들도 그렇게 참 잘해. 아까 피크 선생님 같은 사람들, 동화 선생님 너무너무 뭐 실력 있고 잘하잖아요. 그거는 몇백만 원 줘도 뭐. 자,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정보 알려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돼요. 이게. 그래서 아까 그 묘월의 직도 그거를 꼭 연운에나 대운에나 월운 꼭 활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때 억부 아이고 그거 몇 프로까지 다 봤어요. 그리고 또 격국 나중에 이제 조를 해가지고 내 거를 쭉 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조를 늦게 좀 해갖고 내가 좀 늦은 편이죠. 이제 거의 독학하다시피 하니까 조를 나중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래도 우리가 공부해서 남주는 건 아니니까 그것이 나중에 다 피와 살이 돼요. 내 명리 학문에 아유 자꾸 기침. 그것이 나중에 뭐 그냥 아이고 내가 헛공부했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 다 뿌리만큼 거둔다고 그래도 잘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억부하고 격부하고 너무너무 매달리지 마라.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고 이 묘월이라는 것도 직독 바로 보는 것도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이런 분 선생님이 있어요. 격북도 필요 없고 억부도 필요 없고 있는 사주 그대로 보라 이 말이에요. 있는 사주 그대로.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분에 따라가려면은 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가르칠 때 전혀 명리 일체 모르는 사람들만 따로 받아가지고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기존에
억부라든지 객국이라든지 조라든지 그게 머릿속에 쩌르면은 이 빨리 헤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순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 상태에서 받아야 착착착착 두르지. 그 사람의 명리 철학이, 명리 학문의 철학이 그런 적도 있어. 그래서 그 책이 뭐냐면은 그대로 나온 책이 저거예요. 알려드릴 테니까 이것이 여기까지 갈라놓으면 모르겠네. 잠깐만요. 오늘은 광의가 아니고 이상한 얘기. 이것이 출발 사주 명리여행이라고 상중하 이게 15,000원인가 뿐이 안 돼. 세 권에 상중하 있어요. 그냥 소설책 같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거를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기초반에 여기를 좀 더 넣었어요. 이거를 조금. 그래서 한번 참고로 한번 보시면 돼. 이게 뭐 돈도 얼마 안 비싸. 지금 얼마냐면 15,000원인가 세 권인가 길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소설같이 이렇게 써는 한번 출발 사주 명리여행. 내가 뭔 얘기하다 이게 나왔. 그래서 이렇게 직독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 또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종이라 이제 12운성을 끌어다 놓고 한번 봐봐, 여기다가. 이쪽 묘에다가. 이게 이제 12운성이 이렇게 중요해요. 12운성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저기다 지금 저기다 해놨네 지금 저기 컴퓨터 안 보고 이래 또 이게 또 틀어져 갖고 또 안 비네. 보면은 참 이리타 이게 또 틀어져 버렸어. 저기 보면은 컴퓨터에 지금 펴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식신은 욕에 들어가고요. 상관은 병, 편제는 태, 정제는 절, 상관은 사, 정관은 생, 편인은 왕, 정인은 관, 록. 비거원요 겁제는 관이라. 그래서 정관이 생지가 있고 나머지 편인성하고 정인 빼고는 일단 여기서 착 볼 때 여러분들은 뭐를 봐야 하겠죠? 내가 두 번째 식재를 딱 보라 이 말. 식재를. 그러면 식재를 보니까 벌써 뭐 욕병태절이라 이렇게 나와버렸네. 그지? 그래서 이거 보고 뭐 어렵게 아이고 진짜 어렵게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막 뭐 인성이 혼잡이 돼서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그거 헌이라 날 샌다면 날 새. 딱 보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독을 이제 알아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2운사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큰 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모르겠어요. 이제 사람마다 머리가 다 틀리니까 나는 이제 50 초반에 해서 이제 머리가 무드녀서 그런 것 때문에 또 공부하는 방법도 틀리고 독학으로 하다 보니까 막 이랬어요, 저는 막.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12운성도 공부하다가 또 몇 년 또 안 해버리고, 12운성을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이 어느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직독을 한번 보고,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격국을 또 한번 또 봐요. 그래서 오늘은 격국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여러분들이 보는 격국 말고 바로바로 보는 습관을 들여라.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 12운성이랑 여기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육친으로 보면은 이게 이 정인이지요. 정인이에요. 정인. 편인이 아니고 정인이에요. 정인. 여러분들이 인성하고 정인하고 편인하고는 또 많이 차이나. 그걸 또 염두에 둬야 돼. 그래서 정인격, 편인격 그렇게도 또 나뉘어지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정인격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딱 봤을 때는 어떻게 이제 격국을 떠나서 딱 봐. 그냥 있는 그대로 봤더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관을 하나 써먹을 것이요. 정관을 하나 딱 써먹잖아. 그죠? 정관. 인성의 정관이 있어. 여기는 관 하나가 써먹어서 어디로 가야겠어? 장사 사업보다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글과 학문으로 가는 것이 사회적 보상이 될 수가 있지. 성취가 될 수가 있다. 저렇게 써놨네. 글과 학문으로 성취가 된다. 뭐 이거 쉽죠.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하는 사람들은
좀 어릴 수도 있어. 어릴 수 있지만 조금 오면, 아,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어렵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막 10년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 초창기 할 때가 더 잘 맞을 수도 있다니까. 단순하게 보니까, 있는 그대로 막 보는 게. 근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막 혼잡돼 갖고, 막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 게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를, 우리가 뭔 선생님이 말씀하다시피 작은 칼 막 100개 있는 것보다 큰 해마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방에 탁 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복잡하게 해도 끝이 없다. 뭐 여기가 뭐가 어쩌고, 이제 물론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여기가 이제 뭐 관성이 없고 묘가 또 혼잡됐다든지, 또 뭐야 관성도 없고요. 또 뭐냐 여기에 뭐 식상만 또 인하고 식상하고 대치되어 있다든지, 자 그렇지.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격국에 너무너무 치우치지 마라. 정적인 사람은 몇 프로 없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늘어지? 여기만 앉으면 늘어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자연 그대로 보는 방법. 아, 여기는 묘래구나. 정인이구나. 아, 묘구나. 아까 직도. 그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아, 공직도 토끼가 있으니까 인선이니까 공직으로도 가겠구나. 아까 귀가 쫑긋 두 개, 이제 관공서, 깃발로, 귀로 보고 깃발로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무 공무원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도 이제 우리가 아까 직독으로,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성을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그대로도 보고,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봐. 그래, 우선 이 사람은, 아, 이것만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여기가 막 식신재가 있고 막 이것이 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충이 됐다든지 하면 이제 뭐가 해석이 달라가 모르지만 이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또 이 공직으로 안 가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부모한테 유산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중심 자산이지. 인성이니까 문서잖아. 그래서 사고 파는 건축행위라든지 임대 부동산 자산 관리. 그러지? 임대 쪽이라든지 부동산 관리, 이게 자산 관리 쪽으로도 문서를 다루는, 그지? 자산 관리라든지 부동산, 임대 이쪽으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요. 이렇게 건축으로 안 가면은 부동산 문서 쪽으로, 그지? 임대 쪽으로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된 이제 벌써 이것만 갖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이제 이 사람은 이 정인이니까, 문서 쪽으로 많이, 거의 50%가 이쪽으로 들어가요. 50%가. 특별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까 부동산 임대 쪽이나, 또 장사 이렇게 물건 팔고 이런 거보다도 공직이나, 그래, 아니면 문서, 임대 관리 같은 거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착 보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보고, 이제,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6자를 보고 해야겠지. 그 다음에 또 한 번 확인차 들어가서 격국을 한번 보면 지장간에 꼭 월지는 지장간에서 중요하다겠죠. 월지는 수도, 심장부. 보면은 이 가볼이라는 것이 있어갖고 아마 이게 10, 20 이렇게 돼요. 이게 월령, 당령 그러거든요. 월률 분야가 이게 당령이 이렇게 돼. 그래서 좌우묘는 그냥 바로 뭐로 잡아준다고 했어요. 격이 정인격이라고 이렇게 잡아줬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이 자평진전에는 여기가 용이고요. 여기가 또 격국의 용신이 여기가 또 상신이라고 그러거든.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정인격이면 무조건 나는 뭐부터 보냐면 관부터 봐요. 이게 간단해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이 정인격이면은 여기는 그냥 천간에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바로 잡아줘요. 이 격도 잡는 것도 다 틀려요. 사람 선생님마다 다 틀리거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잡아주고, 뭔 관이 있는가를 봐라. 뭔 관이냐? 여기가 예를 들어서 개수라든지 이렇게 있다든지, 임수가 있다든지 이것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응? 이렇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공직에 들어가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은 사주가 우선이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팔자가 우선이다. 팔자대로만 가면, 운에서, 대운에서 뭐가 와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팔자대로만 가면. 정도대로 지키고. 근데
팔자대로 있는데 여기에서 막 혼잡이 돌아가지고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문제 생기고 또 공직에 잘하다가 또 주식에서 돈 벌려고 문제 생기고 응? 응. 그잖아, 그지? 또 너는 공직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 나가고 뭐 사업한다고 또 쫄다고 그래서 항시 원국대로만 내가 인생 길로 가면 큰 문제가 없다. 나는 이제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현재 공부는 내 머릿속에 들은 걸로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 원국만 잘 그때 가져가면 된다. 있는 대로만 가면 된다. 그래서 원국이 나는 우선이다. 대운이고 뭐고 간에 그렇게 저는 내가 누차 얘기했으니까 아마 들어보시면 알게 이렇게 이제 간단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또 다 직업이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따로 이제 이게 여기까지는 참 쉽잖아요. 여러분도 다 내가 뭐 하는 거 쉽잖아요. 월적으로 보는 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짜짐을 얼마나 짓고서 인성호 관이 있어.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또 이제 내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 정인격에 대해서 뭐 특성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초반에 들어가서 보시고 여기서 보면은 이 정인에서 관을 보면은 관성을 보면은 법학 행정, 그지? 이 재성을 보면은 이제 재무 분야 쪽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식상을 보면 교육 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재관이 흐트러지면 재성과 관성이 흐트러지면 무조건 교육 쪽으로 가라. 이렇게 내가 지금 정리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일일이. 이게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안 헷갈리고 좋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인성이 또 이렇게 약하면은 자격증을 해 나가서 따라 이렇게 또 이제 인성이 중요해요.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인성을 응용을 할 때 응용 부분이 맞아 많아요. 그 여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 지가 간단하게 그다음에 인성이 이 편인하고 인성호는 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정의는 인문사익 계열이고 편의는 이공계열도 가더라.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놔야 돼. 예. 편의는 이공계열도 간다. 정의는 거우 인문사익계열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들 이런 거는 다 알지 뭐. 그래도 우리가 이 사주를 들어가서 막상 풀을 때는 이거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를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여기를 보면 또 복잡해요. 뭐 인성의 도화를 만나면 어쩌고 편재가 인수를 만나면 어쩌고 재성이 강한데 인성이 약하면 어쩌고 여러분들은 이것이 이제 나중에 직업이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이때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비빔밥 사주라고 전격 사주가 없고 거운 짬뽕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뭐 여기 봐봐 뭐 편제가 있고 편제하고 인수만 있는 거예요. 또 식상도 없고 어떤 때는 또 편제 인수인데 또 식신하고 편제가 있는데 또 인수가 있는데 관이 없고 뭐 다 이런단 말이에요. 혼잡이 막 되는 말이에요. 예?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나중에 세부적으로 이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큰 틀만 알아도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우리들은 이 길만 안내해 주면 되거든요. 누구보다도 이제 상담자가 더 많이 알죠. 상담자가 더 많이 알고 우리는 길만 알려주고 당신은 예를 들어서 사업보다도 이런 길은 큰 틀 조직 쪽으로 가서 관과 인성을 써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아까 같이 임대 사업이라든지 아까 같이 이제 여기 보면은 또 말씀드렸죠. 아까 뭐 관을 본다면 법학 경쟁이요. 재성에서도 이제 우리가 조직을 하더라도 재무 분야 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준다든지, 그죠? 예. 재무 분야 쪽으로 하든지, 그 다음에 식상을 보면 또 예를 들어 중요하게 쓴다면 교육 쪽으로도 이제 재관이 또 흐트러지면 교육 쪽으로 가는 확률이 많더라. 이렇게 해서 직업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렇게 이게 격국만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곳이 저쪽에 있는데 이걸 엄청 복잡해요. 나중에 이제 복잡하니까 우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보는 것만 해도 이렇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줄거리는 자꾸 왜 여기를 이것만 하냐면 또 여기다 이거 넣고 이거 넣고 하면 또 혼잡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렇게 확실히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조금씩 뻗쳐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상당히 실력이 됐고, 그리고 며칠 전에 내가 이제 우리 스님 사주를 한번 올렸었잖아요. 실제 감명 사주. 갖고 어저께 이렇게 또 시집을 보내왔네요. 이렇게 시집을 참 3권을 보내왔어요. 66권. 돈을 보내준다 해도 연락도 없고 밥도 계좌번호도 안 보내준대.
이게 60년 고개라고 해가지고 스님이 이번에 이제 편찬을 이번에 또 만들어졌다. 시인이니까 시인이고 스님이시고 그래서 이 시를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은 저 한 권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하게 제 독자끼들께서 시를 좋아하시는 분 있고 주소 보내주시면 제가 이거를 보내드릴게. 이게 참 좋아. 이게 아주 뭐 어려운 시도 아니고 우리가 보면 바로바로 느낄 수 있게끔 직거체로 이렇게 그래서 뭐 아버지 수건 시골 마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는 햇빛이 따가워도 눈에서 일을 하세요. 얼굴에 땀방울이 흥건히 맺혀 있어도 아버지는 즐겁게 일을 하시며 한평생 시골에서 일에 붙여 살으세요. 시골 마을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버지는 얼굴에 맺힌 땀을 손으로 닦으세요. 구슬땀 닦는 손이 수건이라 하시며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세요. 고단한 눈물의 땀도 손으로 닦으세요. 눈물 날라고 그래. 이걸 읽으면서도 이렇게 사랑의 정성 이렇게 해서 손거울 부모님의 마음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참 바로바로 벌써 이거 하나만 나 그냥 바로 펴서 읽었죠. 아버지 수건이 닥쳐와서 멀더 눈물이 읽으면서도 이제 눈물이 빙 도는데 이렇게 또 스님이 이것까지 또 보내주셨네. 저 경상도 어디라고도 말씀을 안 드리네. 이거를 뭐 필요하시면 연락하셔요. 보면 내가 우편으로 주소만 보내주시면 보내드릴게. 자, 이상으로 또 간단하나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짧지만은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면 이게 막 짬뽕을 했을 때가 이제 어떻게 잡냐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총괄적으로 또 한번 말씀을 드려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